오늘 이제 개발자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컨텐츠를 딜리버리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손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데 5.7에 보시면 이제 제손이 네이티브 데이터 타입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MySQL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위거든요. 그건 뭐 다른 분들이 툴을 달지 않을 정도로 유명하고, 근데 이 사이트는 dbengines.com, ranking.com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데 매월 업데이트가 돼요. 내용 보시면 실제로 1, 2, 3위를 보시면 오라클, MySQL, MS SQL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옆쪽에 보면 스코어 부분이 나옵니다. 스코어 부분에는 뭐가 제공이 되냐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팩트는 구글 서치 또는 빙이라던가 야후 서치에서 사용이 됐던 데이터랑 그다음에 구인 때 들어가는 잡 디스크립션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서 사용되는 인터레스트를 계산을 한 값, 그런 것들을 팩트를 해서 스코어를 매기거든요. 1, 2, 3위 같은 경우는 1000 단위로 움직이고 그 아래쪽은 보면 이제 100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1, 2, 3등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MySQL이 전체 DB에서 2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서치를 하고 구인 구직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SNS가 발달이 되면서 모바일이 발달을 하면서 더 MySQL이 더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MySQL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MySQL AB라는 조그만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선에 합병이 됐고 그때 나온 게 5.1 버전입니다. 이전 버전들은 아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1에 이제 InnoDB 부분이 빌트인 스토리지 엔진으로 처음으로 제공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이제 오라클이 합병이 되고 5.5 버전이 최초로 릴리즈가 되는데 5.5 버전에서 이제 크게 소개된 거는 세미싱크 리플리케이션이랑 그 다음에 퍼포먼스 스키마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기존에는 사실은 MySQL이 운영 중에 성능치를 본다는 거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InnoDB 엔진 스테이터스 정도가 그걸 감안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 퍼포먼스 스키마가 제공이 되면서 많은 수치들을 볼 수 있게 됐고요. 5.6은 가장 큰 건 GTID 제공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해서 MySQL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복제 형태로 MySQL 리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 근간이 되는 부분이 사실 바이너리 포지션으로 이전에 사용을 했지만 그거로 했을 때는 체인드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멀티 레벨로 들어갔을 때는 트래킹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GTID가 도입이 됐고요. 5.7이 이제 최종 GA 버전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5.7에는 특히 이제 보실 건 뭐냐면 리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멀티소스 리플리케이션이라던가 멀티 마스터에 대해서 싱글 슬레이브로 옮기는 작업에 대한 멀티소스 리플리케이션이라던가 멀티 스레디드 슬레이브라고 해서 저희는 MTS라고 말을 하는데 5.6에 얘가 제공이 돼요. 그렇지만 다른 DB에 대해서만 여러 스레드로 동작을 하게 될 수 있게끔 제공을 했는데 5.7에는 인터널 스키마에 대해서도 제공하는 부분이 5.7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설명드릴 제이손 네이티브 데이터 타입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개발자분들은 몇 명이나 되실까요? DBA 분들도 계신가요? DBA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제 DB를 MySQL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8.0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방식과 8.0은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부분이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FRM이라든가 TRM이라든가 이런 파일들이 전부 없어지고 그게 메타데이터 형태로 DB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의 GA 시점은 사실은 뭐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5.7이 보시면 15년 10월에 릴리즈가 됐거든요. 저희가 정규 릴리즈는 사실 메이저 버전이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된다라고 해도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면 8.0이 GA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MySQL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웹에서 시작했어요. 웹 기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신 기업들일 것 같고요. 빨간색으로 된 탑 20 중에 3개 부분만,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지금 MySQL로 사용되지 않는 사이트들이에요. 이 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MS 사이트죠. 그래서 얘들을 제외하고는 다 MySQL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페이스북 매일매일 많이 사용하시죠. 페이스북은 메인 DB가 MySQL로 되어 있고요. 또 유튜브라던가 구글, 타오바오, 요새 사실 중국 쪽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알리바바라든가 타오바오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데서 MySQL을 사용하는 스킬 레벨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 중에 소셜 부분에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경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질문을 할 때 경품이 없지만 소셜에서 왜 특별히 MySQL이 강성을 보일까요? 아시는 분? 기본적으로 리플리케이션 구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페이스북, 유튜브, 링크드인 같은 경우 라이트를 하는 빈도는 굉장히 작아요. 예전에는 사실 1대9, 2대8 이런 수치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수치가 맞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거의 999대 1 정도의 비율로 아마 라이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싱글 마스터에서는 라이트를 담당을 하고 리드 트랜잭션은 슬레이브에서 분산할 수 있는 MySQL 구조랑 굉장히 잘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MySQL을 파워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형태고요. 이커머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다들 알고 계시죠? 그쪽도 MySQL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오늘 클라우드 세션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사실은 오라클 회사지만 오라클 DB보다도 MySQL이 넘버 1이에요. 특히나 아마존 RDS가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AWS 서비스 중에 하나일 텐데 매출로 봤을 때도 이제 저도 아마존에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물어보면 매출로 봤을 때도 MySQL이 가장 높고요. 실제적으로 서비스하는 부분들도 MySQL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렉스페이스라던가 알리윤이라고 알리바바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거기도 MySQL 베이스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5.7이 GA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성능은 이제 매 버전이 바뀔 때마다 좋아집니다. 당연히 좋아지게끔 수치를 내놓기도 하고요. 근데 특별히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리플리케이션 부분의 향상들, 그러니까 멀티소스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요 니즈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 센터의 데이터를 분산을 해서 사용을 하던 걸 싱글로 몰아서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백업용으로 사용한다던가 이런 용도가 생겼기 때문에 요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멀티소스 리플리케이션은 사실은 멀티스레디드 슬레이브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멀티소스 리플리케이션 자체가 멀티 마스터를 싱글 슬레이브로 모으는 거기 때문에 슬레이브 쪽에 스레드가 멀티로 동작을 안 하면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에는 굉장히 멀티소스 리플리케이션이 예전에 됐지만 실제 GA가 나는 거는 멀티스레디드 슬레이브가 싱글 DB에 대해서 적용된 5.7의 GA가 같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티마이즈 코스트 모델이 변화가 있었어요. 5.7에. 그래서 좀 더 쿼리 성능을 좋게끔 하는 형태로 변화했고요. 또 오늘 메인 주제인 네이티브 제이손을 지원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스키마랑 시스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서버의 성능을 본다던가 아니면 실제 우리가 템프 테이블을 사용을 하는데 디스크 템프가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하시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시고 이 부분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세션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오면 MySQL에 JSON이 들어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자리에 앉아서 듣는다고 해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JSON이 왜 의미가 있고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웹서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기본적인 건 이거죠. 기존에 이제 XML이나 이런 걸로 전달받던 걸 보면 XML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XML 시대에 개발을 했던 사람이고요. 엑스패스나 엑스돔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뭐가 다른가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어요. 기존에 XML로 전달했던 것에 비해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적고,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 작업을 해보면 튜닝 부분도 많이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DB 쪽 튜닝에 들어가 보면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다른 부분도 물론 많이 있는데 제일 크게 부닥치는 게 I/O 부분입니다. I/O가 버틀렉이 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부분도 꽤 많이 있어요.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이걸 받아줄 수 없어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량화를 하면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해소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세션 전에 사실 제가 5층에 있으면서 다른 세션 개발자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과테말라에서 왔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가 좋은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들 커피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무슨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무슨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JSON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션을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그럼 JSON 그쪽이 이제 프론트엔드에 가깝기 때문에 JSON을 왜 사용을 하는지 아냐, 뭐 그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XML에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이 이제 JSON을 쓰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JSON을 쓰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MySQL은 사실은 DB 파트인데 DB에서 JSON을 사용을 하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았던 걸 그대로 DB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 부분에서 DB랑 매핑하는 부분들이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앞쪽에 분명히 뒤쪽에 이제 밸리데이션 부분이 나오겠지만 체킹이 되겠지만 DB 쪽에서도 JSON 데이터 타입으로 있으면 체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블 체크가 되면 실제로 고객이 받는 오류 에러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타입들과 MySQL에서 제공하는 JSON 펑션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MySQL에서 제공하는 JSON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시마라고도 하고 ECMA라고도 읽는 것 같은데요. ECMA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서 PDF가 제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각각의 오브젝트 어레이 밸류를 설명을 하는데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이해도가 높은데, 지금 오브젝트 밸류 부분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오브젝트 어레이, 넘버, 스트링, 트루, 폴스, 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여기 포인터가 없어서 좀 불편한데요. 오브젝트 부분을 보시면 이제 더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뭐 중괄호가 있고 스트링, 콜론, 밸류, 대괄호. 아니면 그 중간에 콤마를 하고 더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거든요. 어레이는 이제 대괄호 안에 밸류가 들어가고 콤마 형태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JSON에 관심이 있으시면 요 PDF 파일을 받으셔갖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2015년에 이제 스탠다드가 지정이 됐고 지금 다음 넥스트 버전이 진행 중인 걸로 사이트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저기서 제공하는 아까 설명됐던 부분들을 MySQL 데이터 타입에서도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면 그럼 실제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넣냐라고 했을 때 JSON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실 때 테이블명을 주시고 데이터는 이제 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JSON이라고 달면 JSON 데이터 타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서트 할 때는 values 안에 실제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지금 셀렉트를 한 값이 여기 보여지듯이 JSON 데이터로 보여지는 형태로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제약사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술 스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UTF-MPEG-4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8.0이 되면 UTF-MB4가 디폴트 캐릭터 셋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웹이 발전을 하면서 이모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없었지만 지금 다 이모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캐릭터 셋 자체가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외국 애들도 이미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실제로는 JSON은 읽기 집중적인 잡에 훨씬 효과적으로 설계가 돼서 들어가 있고요. 저장 자체는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인서트 할 때 JSON 구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요. 물론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다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놓치셨다라고 하면 DB 쪽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요건 뒤에서 이제 실제 에러 코드를 보여드리겠지만 얘가 인밸리드 하다라고 해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JSON 타입을 제공하면 좋은 게 뭐냐면 기존의 JSON 타입을 사용을 하시면 텍스트나 빌롭으로 주로 저장을 하시거든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5.7에 이제 제너레이티드 컬럼이 제공이 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제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크기는 max allowed packets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가 3메가인데 우리가 이거보다 큰 걸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my.cnf에 max allowed packets를 수정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은 이제 아까 나왔듯이 숫자, 문자에 불린 널, 객체, 배열, 데이트 타임, 타임 스탬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타입을 보여주는 형태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티저, 실제 오브젝트, 어레이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인플로이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 JSON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스트링을 넣었을 때 어떤 에러가 나오냐면 31330으로 해서 invalid JSON 텍스트라는 메시지가 되고요. JSON에 관련된 것들은 에러 메시지들이 세분화해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코드 값을 받으시면 이게 JSON 에러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스토리 엔진에 저장을 할 수 있고 빨리 액세스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는 어떤 데에서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을 때 오라클 코드가 한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시죠? 이제 마지막 나라고요. 뉴욕, DC, 샌프란시스코, 일본, 베이징, 인도 이렇게 다 진행하고 저희가 왔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를 사실은 본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오픈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요 아래에 있는 사이트에 가시면 GitHub에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 테스트를 위해서. 받으시고 아래쪽에 mysqlserverteam.com에 있는 요 URL에 들어가시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내 환경에 옮기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어요. 궁금하시면 들어가셔서 한번 임포트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
team.com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MySQL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저 사이트를 방문해 보실 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 GA가 나거나 아니면 마이너 릴리즈라도 새 기능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포스팅하는 사이트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주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최신 기능과 또는 뭐 그룹 레플리케이션이 GA가 나왔는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가장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이트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features라는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피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 위치 정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폴리곤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얘는 스트리트가 비치고 실제 블록 넘버라던가 요런 부분들이 to street, from street 요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실제 조작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펑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JSON extract는 다들 아시죠? 이제 값을 찾아올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도큐멘트에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배열은 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첫 번째에 있는 아이를 값이 뭐냐라고 가져오라고 할 때 JSON extract를 해서 도큐멘트를 주시고 배열명을 주시면 그 값을 가져와서 지금 두 번째 있는 20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처럼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부분에 보시면 달러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JSON에서도 패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루트에 해당하는 게 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꼭지가 되는 아이들을 루트 점 한 다음에 타입이나 뭐 프로퍼티라던가 아까 나와 있던 부분들을 주시면 그 값을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JSON extract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shorthand 오퍼레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죠. 뒤쪽에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넣었어요. 엑스패스가 개발자분들은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엑스패스 대비 JSON 패스가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넣어놓은 거고요.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orthand 오퍼레이터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JSON extract에 실제 쿼테이션이 들어가 있는 걸 데이터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화살표를 하시고 달러 타입을 하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형태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JSON extract 이렇게 길게 적지 않아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또는 사실 쿼테이션 없는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JSON extract 플러스 uncut를 넣은 거를 해서 화살표 할 때 꺽쇠가 두 개인 거는 언커트 형태로 해가지고 넣어주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쓰실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데이터를 그러면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피처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피처의 프로퍼티즈라는 부분에 스트리트 값이 마켓인 거를 갖고 오라라는 거를 이제 셀렉트 문을 던진 거죠. 리밋 1은 이제 MySQL은 한 건만 가져오겠다, 5건만 제한을 해서 갖고 오겠다 이럴 때 리밋을 써요. 그래서 한 건만 갖고 오고 싶으면 리밋 1, 뭐 10건만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리밋 10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백슬래시 G 같은 경우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을 하면 실제 빨간색 보이죠? 마켓이 스트리트에 지금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찾아와서 한 건을 보여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존에 JSON 데이터를 많이 웹단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JSON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싶었을 때 어디다 저장을 했을까요? 데이터 타입 중에 기존에는 텍스트라는 큰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MySQL에서 제공하는 빌록도 제공을 하고요. 근데 텍스트로 저장을 했을 때랑 JSON 타입으로 저장했을 때 실제 extract
distinct extract를 했을 때 값을 가져와 보면 지금 JSON 타입을 사용을 했을 때는 1.25초가 걸리죠. 근데 텍스트로 사용을 했을 때는 12.85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MySQL에서 텍스트 타입을 커버하는 게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롭이라던가 텍스트를 사용을 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해서 InnoDB에서도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 부분은 이제 인덱스를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인덱스를 전혀 안 건 케이스예요. 뒤쪽에 이제 제너레이티드 컬럼을 소개를 하면서 인덱스 걸었을 때 그럼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제너레이티드 컬럼은 말 그대로 추가로 생성된 컬럼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테이블을 생성할 때 넣어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보시면 이제 my integer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실제 인티저에 더하기 1을 한 값을 어사인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제너레이티드 컬럼인데요. 아래쪽에 업데이트 부분 보면 에러가 나죠. 당연히 얘는 리드 온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회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용도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보여드린 JSON에 대해서 제너레이티드 컬럼을 생성을 해갖고 인덱스를 거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피처에 대해서 피처 타입이 우리는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쿼리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피처 타입에 대해서 사실은 인덱스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터 테이블을 해서 그냥 인덱스 컬럼 추가하듯이 컬럼을 추가를 하신 다음에 얼터 테이블에 인덱스로 그 컬럼에 대한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스팅트로 아까 진행했던 똑같은 쿼리를 이제 피처 타입으로 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0.06초 나오죠. 이건 뭐 시스템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0.09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초가 안 되는 시간으로 끝이 나요. 인덱스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JSON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빈번하게 조회되는 뭐 아이디라던가 서비스 아이디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제너레이티드 컬럼을 넣어가지고 인덱스를 거시면 굉장히 셀렉트 하실 때 효과를 보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테이블에는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show create 테이블을 하시면 테이블에 대한 생성 정보가 나오는데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끔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설정 가능한 옵션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어드가 있고 아까 보셨던 기본적으로는 버추얼이 되고요. 스토어드 부분이 제공이 됩니다. 스토어드는 느낌상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뭔가 저장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보시면 버추얼로 했을 때는 레코드 부분이 0이에요. 근데 스토어드로 했을 때는 지금 20만 로 정도가 나오게 되죠. 각각에 대한 거가 실제로 디스크에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GIS를 사용을 한다던가 풀텍스트 서치를 사용을 하신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버추얼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버추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던가 풀텍스트 서치를 사용을 하는데 GIS에 대해서 인덱스를 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스토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함수들을 여러 개를 제공을 하는데요. 제가 앞쪽에 시간을 좀 많이 썼는지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실제로는 제가 지금 버추얼 박스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제 환경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덤프 뜬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함수들은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mysql.com 가시면 이제 레퍼런스 매뉴얼이 제공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JSON 펑션으로 보시면 리스트가 쭉 나와요. 거기에 추가된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현재 제공하는 것들이고 이 중에 메인 되는 것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SON 밸리드를 사용을 하시면 이 JSON 구문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요. 정확하면 1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이손 타입은 해당하는 제이손 도큐멘트가 어떤 타입인지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 잠시만요. 문제가 좀 있어갖고 이게 저희가 회사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니까 방화벽이 좀 있어가지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설명을 계속 드릴 텐데요. 타입은 아시겠지만 각각의 타입을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키라고 제이손 키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각각의 아까 보시면 타입이랑 프로퍼티랑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각각에 대한 키들을 리턴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레이 오브젝트 부분이랑 어레이 부분이 있는데 오브젝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RDB에서 요거는 CT 테이블 저희가 기본적으로 테스트 DB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월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T, 컨트리, 컨트리 코드 요런 4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는 샘플 DB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테스트할 때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저는 5.7을 사용하기 때문에 월드 _X를 사용을 하거든요. 거기에 CT를 사용을 해서 한 건데 CT에 이제 KOR 한국을 컨트리 코드로 찾으면 네임은 서울이고 KOR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사실 오브젝트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한 조회된 내용을 제이손 오브젝트 안에 각각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결과치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넘어갔나요? 넘어갔죠. 보시는 것처럼 CT 땡땡 서울 컨트리 코드 KOR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죠. 어레이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레이 안에 각각의 코드를 넣으면 콤마 형태로 어레이가 생성이 돼서 리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형을 가져와서 만약에 내가 얘를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걸 참고를 하셔도 되겠죠. 서치 부분인데요. 아까 패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이손 서치를 하면 패스 정보가 리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패스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제이손 서치를 해서 피처에 요거는 1이나 all로 주실 수 있는데 마켓을 주시면 해당하는 거에 대한 프로퍼티의 스트리트에 이 값이 있다. 패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반대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값에 있는 실제 값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마켓이 나오는 게 보이죠. 양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무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지우고 싶어요. 제이손 다큐멘트에 이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샘플 테이블들을 사용을 했는데 요 지금 테스트에서는 tJSON 도큐멘트라는 게 좀 더 적당해서 만들어서 넣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5번에 이제 퀀티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좀 길잖아요. 5번, ID 5번을 보시면. 쟤를 이제 지우고 싶어요. 예전에는 사용했지만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우고 싶으면 제이손 리무브를 하신 다음에 body, 실제 도큐멘트 명을 주시고 달러 퀀티티를 주시면 해당하는 로에 대한 거를 지우는데 select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 실제 명령은 요걸 하셔야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우게 되겠죠. 잠깐만요. 여기에 요걸 없애야 되는데. 왜 안 먹을까요? 쇼가 안 되는데요. 갑자기. 네, 이게 아마 포인터가 잘못되어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보시면 업데이트에서 해당 테이블에 대해서 바디 부분에 제이손 리무브를 하시면 퀀티티 부분이 지워진 게 보여지고요. 뒤쪽에 이제 그 부분을 수행을 했을 때 셀렉트를 한 값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각각의 이제 재고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제이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셋 부분이 있어요. 셋 부분도 있고 뒤쪽에 보면 리플레이스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진행을 할 때 셋은 차이는 이제 레퍼런스 매뉴얼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셋은 데이터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고요. 없으면 애드를 해줍니다. 근데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지만 없으면 이 오퍼레이션을 이그노어해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액션을 안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셋을 해서 지금 ID 4번에 대해서 프라이스랑 네임을 바꿔보려고 해요. 하나는 엑스박스, 프라이스는 40만 원 정도 하나요? 엑스박스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좀 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집에도 한 명이 계신데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엑스박스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실제로는 제이슨 셋을 주시고 네임을 주신 다음에 엑스박스를 하고 프라이스 값을 주면 해당하는 값이 변경이 된 게 뒤쪽에 보시면 엑스박스랑 가격이 변화된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인서트 부분은 사실은 말 그대로 인서트 하는 부분이에요. 추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지웠던 이제 퀀티티 부분을 추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ID 5분에 대해서 퀀티티를 추가를 해라라고 했을 때 보시면 실제로 퀀티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리플레이스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셋이랑 거의 유사하지만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차이점이고요. 어레이 인서트 같은 경우 어레이에 추가하는 거라는 게 개념 되시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컨디션 2번에 대해서 제뉴어리를 추가를 하라라고 하면 지금 추가가 되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어펜드 같은 경우에 맨 뒤에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유지든데 얘를 고장으로 바꿔라 상태를 했을 때 제이슨 어레이 어펜드를 해갖고 컨디션에 대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맨 마지막에 추가가 되는 형태고요. 머지는 위쪽 샘플이 조금 별로라서 아래쪽에 있는 셀렉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뭐 위쪽처럼 추가도 가능해요. 근데 배열 두 개를 같이 조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머지를 쓰시면 1, 2, true, false가 한 배열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저런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컴퍼레이트는 그대로 이제 캐스트라는 거나 아니면 이꼴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실제 조인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뒤쪽은 빨리 진행한 게 있는데 MySQL에서 제이슨을 제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이제 제가 굉장히 말을 서두에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인풋은 페이스북에서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이 저희가 5.7의 제이슨 네이티브 데이터 타입을 제공을 하기 전에 페이스북만의 제이슨 타입을 생성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페이스북 레코드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 뭐 여러 나라 워낙 많으니까 레코드가 어마어마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 메인 DB가 MySQL이라는 말은 레코드 그거를 다 MySQL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아키텍처를 굉장히 잘 짰겠죠. 그렇지만 한 1억 건만 돼도 사실은 온라인 얼터를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컬럼을 추가를 할 때.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게 아까 이모지콘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한 테이블에 대한 레이아웃 자체가 컬럼이 추가가 된다던가 뺀다던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테이블 얼터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이슨인 경우에 굉장히 유연합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재작년에 OW의 이제 커스터머 세션에 페이스북 엔지니어가 나와서 설명한 부분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걔들은 그게 굉장히 유연해야 되기 때문에 제이슨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런 니즈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요새 뭐 다른 타사 거지만 알렉사나 뭐 이런 것들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걔네는 사실은 DB로 관리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거든요. 냉장고, TV, 가스, 아니면 난방 이런 게 지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테이블에 레이아웃으로 넣으려고 하면 컬럼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제이슨으로 묶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네이티브 제이슨 타입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로드맵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마 제 시간이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로드맵은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이슨이랑 빌롭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이 파셜 업데이트나 아니면 사실 복제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리플리케이션이 가능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전체로 리플리케이션을 걸게 되면 굉장히 성능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인 빌롭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향후 로드맵에는 제이손이라든가 빌롭에 대해서 파셜리 리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할 걸로 저희가 로드맵에 나와 있고요. 버추얼 컬럼에 대해서도 GIS라든가 풀텍스트 서치에 대한 거를 제공을 하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함수들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홍보라면 홍보를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게 개발자 행사다 보니까 저는 오픈소스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던 사람이 자바도 했었고 MySQL도 진행을 했었고 글래스피쉬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 MySQL 사용자 그룹을 썬 때도 굉장히 만들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좋아서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룹 멤버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명 정도가 되고요. MySQL에 대한 질문이라던가 뭐 우린 커뮤니티 쓰시면 좀 질문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고수분들도 되게 많이 조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올리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행사들도 오프라인 미팅 같은 것도 제공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MySQL 팀에서 제공하는 세미나 소식도 제가 거의 여기에 다 올려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인을 하셔갖고 소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소스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MySQL 서버팀.com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MySQL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들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세션이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